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 중인 정부 개헌안 초안에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 형태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결정됐고 법률로 수도를 규정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4.19 혁명 이후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촛불혁명은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고려해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강화와 관련한 조항도 큰 틀에서 개헌 초안에 반영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와 북미 정상회담 문제에 대해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상교양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노동신문은 12일 발행한 신문에서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 정신이 세차게 나래치도록 필승의 기상을 힘있게 떨쳐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이와 함께 북의 강력한 사상 정신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주민들의 동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상교양 사업에 힘을 쏟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 예술감독의 주거지와 극단 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전 감독의 주거지와 연희거리단패 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이전 감독의 휴대전화와 수사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감식을 통해 성폭력을 가하는 과정에 위력이 작용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은 이전 감독 고소인 16명 중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남은 6명에 대한 조사도 수일 내로 끝낼 계획입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국회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12일 국회에 사직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민 의원은 이미 밝힌 대로 의원직을 사퇴한다며 앞으로 어디에 있건 공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지난 10일 한 여성 사업가의 미투 폭로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도 일단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방침 아래 사퇴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민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 의원의 사직서가 처리되면 민주당 의석은 120석으로 감소합니다. 이 경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의석 차이는 4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올해부터 출퇴근길 산재 범위가 장보기와 자녀 등하교 돕기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들까지 대폭 확대됐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2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례들을 모두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개정된 산재보험법과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발생한 사고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일용품 구매와 직무 교육 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가족 병간호 등입니다. 이처럼 산재보험 범위가 확대됐지만 신청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신청 확대를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